지위는 총리가 더 높은데 왜 박성재 장관이 더 무겁게 나왔을까? 저는 처음부터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 계속 영장 기각되고 그러는 게 좀 이상했어요. 판결 보고 이 사람이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알고 있었구나. 참교육이 된 게 아닌가. 제대로 만났다. 검찰의 내란 가담에 대해 개통대로 일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아는 사람들을 막 찔러서 눈물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우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습기는 없었나요? 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징역 25년. 박원석 의원 예상하셨어요? 못했죠, 예상을. 구형을 20년 했기 때문에 뭐 많이 나와도 20년 나오겠거니 했는데 제가 간과했던 게 이진관 판사였습니다. 재판장. 네, 이분은 올려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덕수. 네, 특검의 구형은 이건 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8년을 올려쳐가지고 그렇습니다. 23년 선고를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5년 구형보다 더 나왔고요. 제가 좀 특이하게 본 건 한덕수 그 총리가 1심에 23년이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무거워요. 네, 더 나왔어요. 네, 근데 장관이 아니 총리보다 낮은. 지위는 총리가 더 높은데 그렇죠. 그러면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가 무거워도 총리가 더 무거울 텐데 왜 박성재 장관이 더 무겁게 나왔을까? 제가 추정하는 바 두 가지인데 총리는 약간 적극적 방관 성격의 이 내란 가담. 네. 근데 이 사람은 적극적 실행 그쵸. 성격의 내란 가담. 네. 게다가 반성을 안 해. 그렇죠. 거짓말 많이 하고. 이것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냥 구속시켜버리다 법정에서. 법정 구속했죠. 네, 그래서 그런 등등이 포함돼 가지고 더 중형이 나온 것 같고 박성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번인가 기각이 됐습니다. 네, 한 두 번. 저는 두 번인가? 두 번 기각됐는데 이번이 세 번째 구속이 됐는데 네. 그때마다 저분이 검사 출신이어서 저렇게 전관예우 비스무리하게 빠져나가나? 근데 그런 의아함이 들 정도로 아니 한 행위로 보면 구속이 안 될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렇죠. 증거인멸의 우려가 너무 많은데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약간 뭐 참교육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대로 만났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셨어요? 25년? 비슷한 말씀 아무도 예상을 잘 못했던 것 같고 딱 얘기하셨던 대로 재판부는 박성재 장관의 임무를 12.3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 굉장히 실천적 행위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덕수와는 차원이 다른 개입을 인정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노상원 수첩을 증거력으로 처음 인정한 거 이것도 되게 이색적이더라고요. 눈길이 가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재판부는 이걸 또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많은 변화가 좀 예상될 수 있는 그런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자 뺄게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 박성재 장관한테 이제 명태균 사건을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또 박성재 장관이 법무부로 가서 출국 금지 팀을 대기시켰고 구치소의 수용 공간을 확보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검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협조해라 이렇게 이제 법무부 간부들한테 지시했다는 겁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용현 국방장관한테 포고령 또 법무부 지시사항 이런 것들을 전달받았다는 거고요. 물론 박성재 장관은 난 문건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판장은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해서 다 알고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높은 형량을 선고했고요. 특히 이제 법정 구속까지 했습니다. 또 한겨레가 판결문을 따로 좀 입수를 했는데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그냥 압축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당초에는 2024년 12월 3일 그날이죠. 비상계엄 하던 날 밤 9시까지 들어오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장관에게 그렇습니다. 명태균 구속기소 관련 소식을 확인한 다음에 7시 41분에 박성재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봐라. 또 빨리 들어와라. 9시가 아니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성재 장관이 이제 빨리 들어가면서 이게 사건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법무부 검찰국의 과장한테 전화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는 겁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본 대목은 이런 겁니다. 이게 판사들이 이렇게까지 판단을 잘 안 하는데 이 특검팀 수사가 안 된 부분이 있다. 이걸 지적을 했어요.
아니 보니까 검찰에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한 것 같은데 내란을 같이 한 것 같은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느냐 이렇게 좀 야단을 쳤어요. 이 부분 좀 특이하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관 판사가 뭐 아주 엄격하고 원칙적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입건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에서는 어떤 이제 결론도 안 났는데 그걸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 지금 2차 특검 뭐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박성재 장관 그 25년 형 나온 것도 지금 내란 전담재판부는 서울 고법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는 지금 항소심 가면 대체로 양형하고 그다음에 법리하고 이걸 통일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조금 높았던 거를 15년으로 줄었고 깎아줬죠.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상민 장관은 너무 낮았어요. 1심에서 7년이었던 거를 9년으로 조금 형을 더 높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다 공범 관계에 있는 주요 의무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의 이 내란 가담 정도, 참여 정도, 그다음에 이 경중에 따라서 이 양형을 좀 조정하고 정리하는 그래서 25년 형이 그대로 유지가 될지 이 항소심에서 전담재판부 가서 뭐 깎일지 혹은 뭐 더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담재판부가 그걸 감안하고 재판을 한다는 느낌이 들고 지금 아까 그 이윤관 판사가 지적했던 부분처럼 네. 내란 특검의 수사가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혹은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 내에 있지 않아서 공소기각 판결 난 것도 이번에 또 있습니다. 있죠. 근데 이건 이제 종합특검으로 다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종합특검은 그런 점들을 보완해가지고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특검 수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디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이 진행될 건지 이것도 조금 주목되는 그런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석균 평론가님은 그 검찰의 내란 가담에 대해서 뭐 혹시 좀 말씀하실 게 있나요? 사실 뭐 제가 뭐 들은 바는 없고 사전에도 여쭤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입돼 있을까요? 제가 뭐 여쭤보기도 했는데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손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검찰이었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라인들이 아주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 특 스타일상 이렇게 개통대로 일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아는 사람들을 막 찔러서 연락을 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면 수사할 것이 아주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2차 이른바 종합특검 네.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뭐 할 거 다 했는데 뭐 그걸 또 하냐. 근데 이번에 이번 이진관 부장판사 때문에 그 논리는 무너진 것 같아요. 제대로 수사를 안 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니 그리고 노상원 수첩도 네. 이번에 처음 이제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는데 예. 그거 수사 잘 안 됐어요. 제대로 안 했죠. 거기 보면 진짜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마지막에 이로 인해서 구속 혹은 체포 하여튼 그럴 만한 대상이 10,000명에서 50,000명이라는 얘기까지 그 수첩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계획을 했던 건데 근데 그게 그냥 거의 개인의 망상 정도로 취급됐지. 지기현 판사가 그 부분을 배척해버렸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근데 믿을 수 그게 없다. 그렇게 가볍게 볼 그럴 일은 문제가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실제 노상원 수첩에 메모된 대로 실행된 것들이 있거든. 때문에 이건 수사를 더 깊이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재판에도 더 이번에 이제 증거 채택된 것처럼 비중 있게 이 증거로 검토돼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수사도 필요하고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2차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죠.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제 통일된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정리를 증거를 해야 인정할 돼요. 건지. 네. 네. 그 이제 사실심이 2심에서 끝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법률심 대법원에 가서도 그 부분의 증거 능력을 갖고 다퉈볼 수는 있지만 대충 2심에서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전 오늘 선고가 그래서 참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물론 특검 수사도 추가로 있겠지만 앞으로 2심 재판부에서 좀 통일된 판결문이 나오겠구나 이런 기대 같은 게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정쟁으로 흐르니까 이제 특검 계속 왜 하냐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하신 그렇죠. 거죠. 근데 이거 사법부 영역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거길 못 끊어서 정쟁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쪽이랑 컷을 했으면 민주당도 사실 빌미가 없고 그거 갖고 계속 얘기하면 또 사골 끓인다고 할 텐데 빨리 거기서 좋은 야당이 있어야 확실히 좋은 여당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결심 공판 때 막 울었잖아.
막지 못해서 뭐 국민들한테 송구하고 눈물이 나오진 않는데 울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의심을 선거 하셨군요. 때는 그냥 뭐 무덤덤하고 심지어 약간 여유롭기까지 하고 마치 허탈하다. 그래서 그 결심공부한테 눈물이 그게 악어의 눈물이었구나. 눈물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우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습기는 없었나요? 네. 저는 그 이분이 박성재 장관이 국회에서 의원들 앞에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질문이 뭐였냐면 맞아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을 할 거냐? 뭐 법조인이니까. 근데 이분 답변이 뭔지 기억이 나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마케타니에서 국내산 생물 참다랑어회 준비했습니다. 150kg 이상 특대형 참다랑어회로 냉동 참치의 맛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부위도 고급 부위만 엄선을 해서 등살, 뱃살, 배꼽살 등을 모듬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부터 500세트까지만 선착순 특가 29,900원에 판매합니다. 등산화, 트레킹화로 유명한 트랙스타 제품을 마케타니가 트랙스타와 공식 협약으로 제조사 직판가로 준비했습니다. 손을 쓰지 않고도 편하게 신을 수 있는 트랙스타 핸즈 프리 제품이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최저가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한 25% 이상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 클릭해서 바로 주문이 가능하고요. 주소창에 마켓하니 입력 후에 검색해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010-2885-3244로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을 할 거냐? 뭐 법조인이니까. 근데 이분 답변이 뭔지 기억이 나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제 코가 적자입니다. 오늘 판결 보고 이 사람이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알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본인 코가 석재예요. 징역 25년? 진짜 본인 코가 석재죠 지금. 아니 이게 법무부는 정부 법률 대리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 법률 대리인이 이 당시에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게다가 유역 전 법무부 감사관이 박성재 장관이 소집한 간부회의에서 박차고 나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거는 이 불법 계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 구치소 수용인원 점검하고 뭐 출국 금지 가동시키고 뭐 이걸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알았던 거죠. 그 이진관 부장판사도 어제 이게 성공할 가능성 이걸 염두에 두고 더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 계속 그 영장 기각되고 그러는 게 좀 이상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 사람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또 사후적으로 이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안가회동에도 참석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왜 저 사람에 대해서만 저렇게 그 뭐랄까 좀 허술하게 진행이 될까 이런 의아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제대로 바로잡힌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진관 부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법조인들은 정치인하고 약간 결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정치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더라도 법조인의 양심을 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당신이 막았어야지. 당신 법조인으로서 말이야, 뭐냐 당신? 나이는 아마 박성재 장관이 훨씬 많을 텐데. 한참 선배일 거예요. 네, 우리 법조인들 중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이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리보다 더 중형을 때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법무부 장관은 무슨 수를 쓰든 막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헌법이나 법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국무위원인데 이거 대통령님 이거 계엄하면은 우리 전원 다 감옥 가야 되고 이 큰일 납니다. 이거 범죄입니다. 하고 거기서 이제 막았어야죠.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하고 오히려 반대로 막 가담을 하고 한 거에 대해서 이진관 부장이 어떤 물론 뭐 법률가로서 냉정을 잃지는 않으셨겠지만 직업적 모욕감을 줬다. 모욕감 표현이 정확하십니다. 아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위가 아니라도 최소 테크니컬하게라도 그냥 법리적으로 네가 막았어야지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뭐 남징용 25년 받은 걸 갖고 제가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참 저도 마음이 무거운데 어쨌든 사필귀정 그렇죠. 정의가 바로 잡혀가는 것 같다 이런 좀 느낌 같은 건 있습니다.